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에서 얼마 전에 열병식이 열렸죠. 이 자리에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눈길을 끌었던 게 시위 진압 부대의 등장이었다면서요. 네, 7월 27일 네. 평양에서 열렸죠.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이었습니다. 시위 진압 부대가 등장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보병 부대 행진 중에 헬멧을 쓰고 이제 방패도 이렇게 음. 들고 진압 부대는 방패로 주로 진압하니까요. 네. 그런 걸 앞세운 대열이 등장을 하고 또 뒤에 총을 메고 있고 또 개를 끌고 왔어요. 이것도 좀 재밌는데 네. 개를 끌고 행진하는 장면 이게 이제 TV에 네.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열병식 보도 방송에서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어. 22년 작년 4월에는 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열병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위 진압부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총기를 휴대한 채 개를 끌고 행진하는 모습이 소개가 됐고 당시에는 사회안전성 부대로 소개가 됐는데요. 인민군 열병식에 시위부대가 등장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시위가 있나? 그러게요. 시위가 없는 예. 북한에 시위 진압부대를 왜 만들었을까? 등등 네.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하나하나 대표님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등장한 그 시위 진압 부대는요. 언제 만들어진 부대입니까? 저희들이 취재를 네. 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각 도시군 인민보안부 밑에 네. 특별기동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러게요. 역사가 깊네요, 나름. 네. 네. 이 기동대는 역, 광장, 그리고 시장, 학교, 공원 이렇게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네. 가정을 해서 진압 훈련을 쭉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2010년이 네. 내부적으로는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이 나타나고 있던 네. 때였고 처음에는 생계형 저항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이거 못 살겠다 네. 이렇게 항의하는 특히 단속 같은 거 장마당에서 할 경우에는 안전원에 막 네. 항의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때에는 이게 집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시장을 단속하던 보안원이 상인들에게 네. 폭행을 당해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배급이 끊긴 주민 수백 명이 식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막 이런 소식까지 물론 확인은 그 당시 정확히 안 됐습니다만 막 나타나기도 했던 그때. 자, 근데 외부적으로도 중요한 네.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 중동에서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중동과 아프리카로 막 퍼져나가던 네. 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스민 혁명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이었어요. 23년간 장기 집권을 한 벤 알리 정권에 반대하면서 네.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그 결과 벤 알리 대통령이 2011년 네. 1월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네. 독재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튀니지의 국화가 그 당시 제스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나요. 제스민 혁명이라고 네.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굉장히 떠들썩했죠. 예, 근데 이때 아랍과 아프리카 그 주변 지역에서 이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을 보고 민중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지금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네. 북한 정부가 시위 진압 부대를 2010년쯤에 만든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국제적인 소식들에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위 진압부대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뭐 방패, 시위 진압봉 이런 거잖아요. 장비인데 이 장비는 또 마련이 됐나 봅니다.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네, 시위 진압 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11년이죠. 예. 이때 2월 달에 당시 중국의 멍젠주 공안부장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주상성 당시 네. 북한 인민보안부장과 만나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예. 협조 물자를 오.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때부터 조금씩 시위 진압부대 물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네. 알려졌고요. 같은 해 4월에 주상성 보안부장이 자리를 좀 이제 놓고 네.
대신 당시 인민군 작전국장이었던 리명수가 인민보안부장으로 새로 임명이 되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시위 진압 장비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네. 중국 상인을 통해서 어. 최루탄, 헬멧, 방패 이런 것들을 대량 매입하던 시기가 바로 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안전부 산하의 시위 진압 부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이 열병식에 등장한 것도 이 사회안전부 산하의 진압 부대인데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시위 진압 부대도 있다면서요? 예, 한 13, 14년 전에 지금 사회안전부에서 예. 시위 진압 부대를 만들었다는 건데 기동대죠. 근데 2021년 1월 중순에 시위 진압을 임무로 하는 네. 호위 부대가 또 별도 아. 창설이 되는데 네. 그 부대의 이름은 41대대입니다. 호위 사령부 산하에 있는데요. 네. 물론 그 이전에도 호위 사령부 음. 직속으로 2대대가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호위를 담당하면서 시위 진압 임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시위 진압을 위한 전문 부대가 2021년 1월에 41대대로 해서 신설된 네. 것입니다. 그래서 호위부의 시위 진압 전문 부대를 신설하라는 명령이 노동당 제8차 대회 당시 이 대회가 끝나고 최고사령관 명의로 하달이 됐다고 합니다. 호위사령부는 우수 전투원과 지휘관 그리고 명사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41대대를 만들기 위해서 900명을 선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7개 중대로 구성된 41대대를 신설하고 지휘는 호위사령관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신설 직후에 시위 진압용 방호복 그다음에 기관총, 방탄 모자, 방패, 저격 소총 등 신식 무기와 장비를 공급을 했고요. 호위사령부가 모란봉구역 북세동에 있다고 그래요. 네. 모래터라고 평양에서는 부른다는데 천리마 동상이 있는 바로 그 옆입니다. 여기에 호위사령부가 네. 있는데 41대대 지휘부는 대성구역 금수산 태양궁전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구역의 노동신문사 뒤쪽에 가면 조그마한 부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이 41대대 산하에 있는 기동중대라고 합니다. 네, 이 사회안전성 산하의 호위부대를 이미 만들어 놨고 호위사령부에 또 만든 건데요. 이 호위사령부는 왜 여기에 또 만들었을까요? 일단 이 시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짚어주십시오. 네. 코로나19 확산이 막 되던 때잖아요. 한참. 비교적 최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년, 21년.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인민들의 불만과 불안 이런 게 막 높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지휘부, 신설부대 군관 군인들에게 이제 지휘부에서 내린 내용이 이런 내용이랍니다. 이제 교육 내용이겠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목숨으로 호위하자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만능 호위병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는 얘기가 그 당시 나오고요. 41대대 성원들에게. 네. 평양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양에서 인민들의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진압하는 임무를 바로 이 41대대가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시위 진압과 재난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직승기 헬리콥터죠. 이 부대도 비슷한 시기에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그럼 2021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편성은 21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몇 달 후죠.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이 또 하달이 되는데 4월 말까지 부대 신설을 위한 준비 작업 마쳤고요. 5월 초에 뭐 여러 가지 모의 훈련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 창설 명령 지시문에 보면 부대 임무가 나와 있는데 4가지예요. 재난 시에 인민 생명 보호하는 것. 두 번째 유사시에 불순 분자들의 책동 및 시위 진압. 여기 분명히 시위 진압이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세 번째 인민 군대와의 협동 작전. 네 번째 전시태세, 혁명의 수뇌부, 보위 등 수행 임무가 이제 쭉 명시가 되는 겁니다. 자, 평시에는 도안전국과 협동해서 재난구조 역할을 주로 하지만 유사시에는 군과 연합훈련도 진행하고 또 탈북자, 행방불명자, 범죄자 색출할 때에도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가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호위사령부 소속 41대대가 아마 유사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호가 제일 목적이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위 진압 부대, 그다음에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 시위 진압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조직적으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자, 참고로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의 주둔지는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가 있는 평양시 중화군 중화비행장의 일부 공간을 지금 나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북한이 항상 이제 무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이 직승기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예, 해당 부대에 현재 12대의 헬기가 이제 직승기가 지금 네. 도입이 됐는데요. 공군에서 사용하던 음. 기종을 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 네. 들여온 건 아니군요. 예, 그래서 네. 북한 당국은 각 시도에 사회안전성 헬기 부대를 배치하겠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요걸 목표로 음. 점차 직승기의 숫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각도마다 직승기 네. 착륙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현재 이 직승기 부대의 규모는 대대라고 하니까요. 적게는 한 300, 많게는 1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데 아마 특수한 부대니까 네. 수가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을 수도 음. 있겠네요. 네. 네. 자, 사실 북한은요, 아까 짚어주셨지만 시위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위가 일어난다고 해도 워낙 또 군부대 병력도 많고 그런데 왜 그럼 시위 진압 부대를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인민보안부에서 일하다 예.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2011년에 증언하신 내용이라 조금 오래되긴 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는 시위가 일어날 수 없다. 음. 시위가 일어난다고 해도 네. 실탄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할 것이다.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이게 13년 전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2021년 8월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위 예. 진압부대 막 할 때 그때잖아요. 사회안전성 주요 간부들이 음. 중국 공안부의 행정과 조직 등 실무 체계를 교육하는 네.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 이 일이 2021년 8월에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네. 중국 공안부의 형사 사법 체계 교육. 아. 두 번째는 재난 대응 전략.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찰 분야에서는 치안 유지, 불법 행위자 단속, 범죄자 수사, 체포 구금 재판 등. 소방 분야에서는 뭐 태풍, 장마, 화재 등의 재난 상황 발생 시의 인명 네. 구조, 사회 안전성이 창설한 헬리콥터 부대의 공안 및 소방 부서와의 연계 업무 방안 등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중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중국 걸 왜였을까? 배우는 거죠. 이미 북한도 네. 안전부가 있고 그러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위원도 네. 있잖아요. 근데 왜 음. 중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했을까? 여기에는 시위 진압도 포함이 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로는 지금 북한 사회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한 사람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회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고난의 연군 이후 때부터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마당 자체가 그렇죠. 비사회주의 또는 네. 반사회주의인데 장마당 없이 인민들이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부동산도 뭐 그렇죠. 약간 자본주의가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네. 그럼 사회주의로 살아간다? 그럼 음. 배급만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배급도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요. 배급만 받고 생존이 가능한가요? 자, 이런 새로운 네.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사회주의 또는 반사회주의 식으로 네. 생존하는 사람이 아. 크게 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이 비사회주의 또는 반사회주의 방식으로 생존해야만 되는 네. 때. 자, 근데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수용소에 보내거나 총살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러게요. 비사회주의, 네. 반사회주의로 생활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이거 불가능해죠. 언제 민심이 돌아서서 집단 저항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실제 화폐개혁 때에는 네. 막 장마당의 보위원들을 항의하고 심지어 때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자, 한두 명이면 몰라도 네. 수백, 수천 또는 수만, 수십만 명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이 발생했을 때 탱크와 총으로 깔아뭉개거나 사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매우 느끼네요. 어려운 시대죠. 네.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천안문 시위를 네. 인민해방군이 탱크로 깔아뭉갰어요. 유혈 진압했는데 나라 안팎의 비난 여론에 직면한 이후에 지금도 시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중국에. 근데 지금은 총칼로 탱크로 시위 진압 못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위 진압 네. 부대가 별도로 있고 그 부대가 대응하고 있거든요. 시위가 일어나면. 네. 자, 이런 시대의 변화를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북한에도 지금 거대한 사회 변화의 물결이 이미 왔는데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좀 느껴지네요. 자, 아무쪼록 북한도 빨리 좀
전격적인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시위 진압부대 창설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이광백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